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는 이제 셧다운이 좀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금년에는 보니까 11월 27일인데 네. 뭐 한 17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때까지도 해결 안 된다. 벌써 이제 미국의 교통부 장관이 뭐 항공사들한테 국내선 같은 경우 네. 한 운행 편수를 한 20% 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난리 날걸요. 그렇죠. 이때 여행 많이 가고 하는데 다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 한데 뭐 오프닝에서는 또 이제 관세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어떤 심리가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만 이건 좀 몇 달 걸릴 것 같고. 예. 근데 어쨌거나 보니 지난주엔 좀 힘든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지금 우리 프리장에서 야간 선물도 한 0.3% 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지금 프리장 보니까 우리 대형주들이 반등 흐름이잖아요. 네네. 네. 미국도 지금 지수선물 흐름 또 강하게 반등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조정으로 지난주 이렇게 하락세로 일단 기술적인 어떤 좀 당장 좀 이렇게 찍어서 이 정도면은 조금 우리가 더 가도 되나요? 더 가기 전에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가면은 말 되죠 하는 레벨을 거의 다 건드렸어요. 미국은 보니까 우리보다 우리는 20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코스피가 20일만 가면은 21선만 가면 아래 꼬리 달리는데 미국은 50일선이네요. 네. 50일선 가니까 나스닥도 아래 꼬리 달리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다 기술적으로 그럴 만한 레벨에서 이렇게 또 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는 뭐 주초에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 시도로 쉬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래 놓고 이제 열렸는데 안 그러면은 저는 진짜 그게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저는 소장님 인디케이터 정말 맞는 거예요. 이게 인디케이터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꾸준하게 틀려야 되는데 간혹가다 맞으면 이것도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예.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보니까 뭐 네. 소장님도 그러실 수 있는 거고. 예. 예. 뭐 인디케이터 얘기만 나오면 너무 좋아하네. 제가요? 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오늘은 소장님의 예측이 맞길 저는 글쎄, 바랍니다. 뭐 예.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민앵커랑 미리 썰을 좀 풀었습니다만 일단 사과 한번 하고 가시죠. 지난주 월요일로 왜 그러셨어요? 맨날 미국장 좋고 한국장은 좀 이렇게 떨떠름해 하시다가 처음 우리 머니쇼 나와갖고 한국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처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진짜 험난한 파고를 갖다가 헤쳐나와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국내장에 대해서 웬만하면 언급을 더 계속 안 해야 된다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장에 대해서는 아니면 뭐 아예 꾸준하게 틀려주시든지. 참네. 근데 방금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예. 꽉 눌려 있는 느낌이 그동안에 미국 시장만 해도 4월 8일 전저점 기준으로 거의 35%가 상승을 했거든요. 한국 장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되지만 굉장히 저희도 실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숨이 꽉꽉 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살짝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계속 언급을 하시고 계셨지만 저는 이제 셧다운 정도가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꿀 만한 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시장의 강력한 호재 느낌보다는 어찌됐건 시장이 뭔가 좀 노이즈였긴 했습니다. 셧다운 이슈가. 그러기도 예. 하고 실제로 제가 찾아뵐 때마다 가끔 언급을 드리는데 예. 미국 유동성 전체 프락시라고 해서 네네. BTF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RRP, 영래포 잔고, 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런 거 네네. 다 합쳐가지고 미국 전체 유동성 흐름이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복잡한 그래프를 몇 번 네네.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한 3개월째 미국 전체 유동성이
6조 한 2,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가 네. 5조 한 7천억 달러까지 한 4, 5천억 달러가 계속 줄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그 7월 달에 OBBBA 감세안 합의하고 나서 부채 한도 계속 상향 조정하면서 TGA 그 재무부 통장 잔고를 계속 채워놓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걸 당초에 지난달이죠. 그 QRA 분기별 채권 발행 계획 발표하면서 재무부에서 분명히 원래는 이거가 타겟 레벨이 한 8,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를 네. 9천억 달러 정도까지 채우겠다. 네. 근데 지난 10월 31일 연재로 1조 달러가 채워져 있단 말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예. 근데 저거를 이제 타겟 수준 이상으로 계속 채워놓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셧다운이 합의가 안 되니까 지출을 못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합의가 돼야 지출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중 전체 유동성에 굉장히 옥을 재고 있는 조치가 이 셧다운이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그 찾아뵙고 나서 예. 다른 프로 가서 이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좋은 어떤 돌파구가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긴 했었는데 네. 적어도 월스트 케이스 이번 땡스기빙 전에는 분명히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미 그 지난주에 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존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분이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살짝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1년 연장해 주면 그 합의할게.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아니 싫어. 합의하고 나서 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풀고 나서 합의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말싸움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 서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주말에 민주당 상원 의원 10명이 또 그 합의 패키지 뭔가 자세한 건 좀 제가 봐야 되겠지만 또 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도 준비돼 있고 뭐 이런 레토릭이 살짝 나오는 거 보면 곧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재무부 일반 잔고 지금 거의 1조 달러 채워놓은 거가 예. 본격적으로 지출을 하게 될 아, 거예요. 정부에.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는 좀 좋은 쪽으로 가는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반 존 튠이네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 뚠 THUN이 존 튠. 예. 네. 어려운 이름이네요. TH 발음. 예. 네. 자, 셧다운 해제되면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이제 그러니까 좀 완화되고 네. 뭔가 조금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쌓여 있는 재무부 잔고가 이제 집행되면서 시중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네.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생각하고 되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이게 당장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나와야 될 경기 지표 자체가 12월 10일 그 12월 FOMC 전까지 나오고 싶지 않은 게 그 추수감사절 연휴 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네. 이러면 다 놀고 쉬고 놀고. 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무원들이 밤새 일할 리는 없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뭐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예. 가끔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왜 실시간 물가를 예, 기록하는 예,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띄워지실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트루플레이션에서 기존의 물가 지표만 발표를 하다가 네. 트루플레이션 인플로이먼트 인덱스라는 걸 2주 전에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깊은 소식이었고요. 저게 물가도 이제까지 굉장히 선행력이 있다고 봤는데 패턴만 일단 주로 저는 트루플레이션 물가 지표를 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고용 지수를 보시면 1억 4,310만 3천 개가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예. 근데 이게 지난 2월 달 현재 1억 4,352만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지금 현재 한 4, 50만 개 정도 줄었다는 얘기인데 네. 가운데 패턴을 한번 보시면 6월 현재 바닥을 딱 찍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ADP 민간고용 보고서 나왔고 나쁘지 예. 않게 나왔죠. 근데 그 중간에 챌린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이게 해고 지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챌린지 그레이 지표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월가라든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데 워낙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깜깜이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해고가 막 많이 늘었고 연초 이후에 몇만 개가 늘었고 막 이런 시장을 좀 흔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 가장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지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게 6월 달 이후에 일자리가 가장 바닥을 딱 치고 나서 바텀아웃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 펀더멘털 당장 걱정할 일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아까 우리 여담으로 살짝 말씀 나눴지만 저런 것들을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 네, 너무 섣부른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조금 더 그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는 어조보다는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봐야겠다.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두고 봐. 아직은 모르죠. 아직 모른다. 노 데이터 노 워리이긴 한데 지금 그- 깜깜인데다가 저런 펀더멘털 일단 고용 지표만 보자면 실시간 지표가 어쨌든 리바운드로 나오잖아요. 그럼 제롬 파월이 고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거랑 같은 맥락. 그렇죠. 면밀히 그리고 주시하고 있다. 물가가 지금 역시 트루플레이션 물가도 잠재 임계치가 제가 한 2.3, 2.4 정도로 봤거든요. 예. 제가 저거 3년 내내 보고 있습니다. 저 트루플레이션 물가. 아. 근데 패턴이 굉장히 선행력이 높아요. 그런데 연초에 지금 2% 초반대였다가 1.6%, 1.7%까지 골짜기로 쑥 떨어졌다가 2.6%를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살짝 빠진 게 2.5%란 말이죠. 저게 CPI하고 PCE가 계산 산식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 물가 지표는 틀리지만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5, 2.6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잠잠해지는 물가 문제 다 해소됐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끈적하고 고용은 좀 전에 보여주셨다시피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고 그 말씀은 연준이 주구장창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이 진정 데이터 디펜던트라면은 12월에 금리를 내리는 게 내린다는 만만치 것은 않다. 좀 이상하다. 네. 그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그게 하고 쉽지 있습니다.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주 왜냐하면 이후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네요. 대표님이 9월, 10월 시장 변동성 좀 약간 조정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빗나가고 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저도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네.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새 데이터. 노 데이터 노월이잖아요. 정말 이게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데이터 하시니까 사실 요즘 이제 뭡니까 저 서머타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 10시 반이면 개장 보다가 11시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도 개장이라도 보고 잘 수 있었는데 이제 11시 반 개장이에요. 금요일 날 보니 아니 개장 초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시장 분위기 험악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급락 출발이었어요. 네, 예. 뭐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빠지고 하니까 이거 뭐야 또 블랙 먼데이냐 싶었는데 오후에 와서 이제 반전은 이뤄냈고 그 뭐 뉴욕 시황에서 반전의 그 트리거가 이제 뭐 셧다운해서 양당이 조금 좀 대화를 시작했다 정도였는데 아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게 그 와중에 셧다운이 원인이 있지 좀 않을까. 심리니까. 네, 심리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 전주에 지난주 ISM PMI 제조업 PMI, 예, 서비스업 예. PMI, 서비스업 PMI는 헤드라인 숫자 괜찮았고 네. 제조업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달 대비. 네. 그런데 하부 지표들이나 신규 주문이라든가 고용 이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네. 하부 지표 나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살짝 방금도 그 헤드라인으로 지나가던데 그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 GDP 분기 GDP 네. 전망치가 계속 업데이트되지 않습니까? 그 GDP 나우. 예, GDP 나오고 예. 그게 기존에 3.8였다가 3.9였다가 4.0 찍었습니다 지금. 지난 그래요? 주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노동시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켜준다는 건 어쨌건 훈풍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물론 그것도 리세션 컷이냐 인슈런스 컷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근데 지금 조건은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낮춰줘도 인슈런스 컷이라는 측면에서 작용을 좋게 하겠죠. 10월처럼. 네.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털 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물가는 분명히 지금 끈적끈적한 상황이고 네. 그럼 쉽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책 금리를 한 번 더 인하시킬 수 있을까?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업종별로 좀 봤을 때 지난주에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픈AI CFO가 아니 정부가 백스탑 해줘야 된다. 이거 되게 얘기가 많았던 게 안 그래도 소장님 항상 얘기하셨던 그 오픈AI의 그 순환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밴더 파이낸싱이라고 대해서 이 표현하더라고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부까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자금 순환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고 AI 거품론 다시 대두됐다가 다시 또 이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업종으로 봤을 때 AI 성장주하고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하고 뭔가 이렇게 시소 게임 하듯이 움직이는 양상이었거든요. 지난주에. 사실 저는 예. 지난주 백스탑 그 이슈 밴더 네. 파이낸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원래 저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두 달인가 전에 샘 얼트만이 나와가지고 뭐 예. AI가 과도하게 지금 뭐 고평가돼 있다 이런 발언할 때 제가 한번 살짝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런 표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백스탑 얘기하길래 너무 앞서간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예. 그 멘트 딱 나오고 같은 날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젠순왕도 무슨 얘기를 같은 했었냐면 날 맞아요. 네. 예. 젠순왕이 중국이 이러다가는 중국이 AI 패권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전력이든 뭐든 다 공짜로 지원해주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해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를 물론 최근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회사채 발행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막 뭉뚱그려지면서 네. 벌써부터 좀 때이른 걱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막대한 AI 관련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벌써 지금 뭐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있냐 아직 전혀 수익 창출 못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이른 걱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MIT 공대에선가 무슨 보고서가 또 나와가지고 예. 지금 현재까지 뭐한 400억 달러, 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5% 정도만 수익을 지금 시현하고 있다. 아 당연하죠. 지금 초기 투자 기간인데 지금은 뭐 그래.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스탑은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긴 했지만 예. 저 친구들이 막 너무 뻔뻔스럽게 막 그 국민들의 세금까지 갖다가 우리 보증해줘 이런 맥락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AI 패권도 지금 인식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한테 니네도 할 수 있는 걸 좀 빵빵하게 지원해 줘라 더. 그 정도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누굽니까? 사라 프라이어. 프라이어. 예. 오픈 AI CFO가 이제 예. 월스트저널 이제 거기 와서 그 진행자도 사라였던데 두 사라가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백스탑 얘기 나왔고 우리 뭐 현재로서는 IPO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말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현재로서는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1조 달러 이상의 조 달러, 예. 그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 양반 누굽니까? 데이빗 sak스. 데이빗 sak스, 소위 말하는 그 AI 짜르라고 불리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그건 없다.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은 없다. 이랬더니만 이제 뭐 또 그러고 살짝 말 나서 바꾸고. 다음날 또 우리 샘 알트만이 X에다가 논문을 썼잖아요. 주저리. 그게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데이빗 sak스 어제는 그거였죠. 니네 말고도 AI 한 5개 정도 플랫폼이 있거든. 하나 안 되면 뭐 나머지가 있어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기 예. 뭐 어차피 우리 잘 틀리는 사람끼리 내기하면 합시다. 네. 아, 갑자기 오픈 AI 언제 IPO 할 것 같아요? IPO.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 내년 정도는 이제 슬슬 발동을 걸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월스트저널 그 컨퍼런스에 저 대담에 나와갖고는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년 후내년 왜 자꾸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내년 이맘때라고 저는 배팅합니다. 저도 조만간 할 거라고 조만간 할 생각하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내기가 안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래요. 저거는요. 셧다운도 셧다운이지만 저거는 어떨까요? 이름이 어떻게 죠? 만다니가. 맘다니. 맘다니. 남난이로 알고 맘단인가 맘다니. 맘단인가요? 맘다니. 예. 조란 뭐 맘다니 이렇게 되는데. 인도계 친구인데. 아, 예. 예. 아버지가 인도, 어머니는 그런데 좌우지간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뭐 어렵게 뭐 무슬림 가정에서 자수성가가 아니고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더라고요. 부잣집안이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그렇고 그런데 너무 도발하는 느낌. 소위 말하는 그 빅토리 스피치 할 때 트럼프 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던데 너무 저러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 36인가 되지 않습니까? 예. 철없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뉴욕은 오늘 언급해 주신 김에 저도 좀 일가를 하고 가고 싶은데 네. 뉴욕이나 저런 지역들 이번에 그 뉴욕, 버지니아, 다 뉴저지. 민주당이, 뉴저지 예. 해가지고 다 민주당이 양권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막 끝나기 시작. 이 지역은 원래 지난 대통령 선거 3번 동안 다 트럼프가 민주당. 다 완전히 패했던 예.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이고 맞아요. 예. 그리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부자들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요. 인도계 그 이민간 분들, 저소득층 택시 기사도 언론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택시 기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버 기사들도 그렇고 그만큼 그 민주당 텃밭이 돼버린 지역이고요. 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원래는 뉴욕 이쪽이 그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네. 근데 미국 전역에서 3위로 떨어졌어요. 캘리포니아가 제일 두 번째가 지금 텍사스고 조만간 텍사스가 인구 1위로 올라설 거라는 뭐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도 현지 뉴스 같은 거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그 뉴욕 시장 누가 될 것 같아요? 맘다니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조금 저는 우려 섞인 게 뭐 미국 경제에 영향은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월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저 친구가 지금 무슨 뭐 지하철 다 공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시장 경제를 상징적인 지역인 이 뉴욕에서 저런 식의 계속 정치색을 계속 가다 보면 이 월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길게 보면 계속 네.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 그리고 이제 백만장자, 억만장자들도 지금 다 플로리다, 그러니까 여담이긴 하지만 그 마이애미 플로리다 주인가 그 시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이애미 쪽에 부동산 업자들만 기쁘게 해주는 꼴이 됐다 지금. 아. 왜냐하면 억만장자들이 다 다 이제 그쪽으로. 이 플로리다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다는 거죠, 더. 팜비치나 뭐 이런 데로. 네네. 예. 저 자막 참 재밌네요. 참 트럼프 대통령 다운 투표용지에 내 이름 없어서 공화당 패배했다. 참. 그래서 이견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강한 인물이죠. 예. 그럼요. 아니 이를 두고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 전에 이걸 미니 선거라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공화당이 지금 오히려 심적으로 지금 더 이렇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언론 보도 많잖아요. 저는 그 정도 강도로 생각은 하고 그 있지 정도는 않고요. 아니다. 방금 소개드린 예. 대로. 다만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 진 게 확실했고 예. 그들도 예상을 했고 네. 그런데 이게 셧다운에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조금 더 셧다운 그 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네. 있는 네. 발판이 될 수 있다. 공화당도 이제까지 굉장히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막 예, 스탠스를 예. 가져가다가 아니야 뭐 먼저 하고 나서 해결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살짝 바뀌고 네, 있거든요. 여론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네. 이번에 1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이제 그 보조금 중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디 언론에 보니까 그 보험료가 평균 $900였던 게 내년도에 $1,800로 상승한다고 그래요.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상승하는 겁니다. 예. 그걸 적용받는 분들이 2,800만 명 된다 그러고 예. 그 중에 공화당 텃밭에 해당하는 분들이 1,200만 명, 민주당의 텃밭에 해당하는 분이 8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플러스 스냅이라고 해서 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네. 음식 티켓 주는 거 네. 그것도 지금 중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 받게 되는 분들이 4,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냐 뭐 이걸 다 떠나서 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제 여론에서도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겁니다. 네.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건 이런 여론을 자그마치 거의 한 뭐 6천만 명, 7천만 명, 700만 죄송합니다. 단위가 갑자기 한 7천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보조를 못 받고 보험료를 더 막 내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처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여론 무시할 수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을 좀 빨리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 드렸는데 아마 트럼프도 이렇게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이번에 선거도 졌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못 이긴 척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내가 대승적인 양보를 하면서 셧다운에 합의하도록 했어 뭐 이런 멘트 스탠스를 좀 바꾸면서까지 조금 어떤 식으로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한 적이 있었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트럼프는 사실 이제 금융시장 또 여기에서 뭔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면은 이 셧다운도 빨리 조금 더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의미가 있었죠.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시장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시장 조정이 그렇게 심각하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변동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조정 정도는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제 유튜브 매체들을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하도 이제 볼 게 많아서
어지간하면 1.7배속으로 듣습니다. 그래야 다 소화가 되는데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더라고요. S&P 500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겹쳐놨는데 이렇게 예. 취임 초에는 지지율하고 이렇게 주가하고 같이 가는 것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주가는 계속 S&P 500은 치솟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해석이 너무 재밌는 게 뭐라고요? 그 컨텐츠 그 매체에서 일반 서민들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해석도 하더라고요. 아, 재밌습니다. 예, 재밌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한번 떨어뜨려 줄까? 글쎄, 뭐 누가 그런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만 네. 진짜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보면은 무슨 뭐 이머징 마켓 쪽에 전반적으로 한번 저 판때기 움직이는 큰 손 애들이 뭐 이머징 쪽 한번 이번에 한 번에 그냥 싹 한번 혼쭐을 내자 내지는 그것을 쫙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참 말 갖다 붙이기 좋아요. 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 그 마이클 버리 그 13F 보고서 나왔을 때 네. 그 포지션이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됐을 그런데 때.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하고 나서 45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빨리 신고를 한 거래요. 일찍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 이렇게 쇼 쳤으니까 빨리 공개할 수 빨리 있다. 니네도 쇼 쳐서 그래서 본인의 수익을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다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아,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공매도 세력들이 딱 한번 이용하고 예. 싶었겠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인가 펄싱 스퀘어 그 대표이지 않습니까? 헤지펀드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젊고 시장에서 하여튼 뉴욕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산다는 예. 갑자기 제가 펄싱 스퀘어라는 헤지펀드 예, 하우스의 예. 대표인데 음. 그 친구가 쇼 얘기하면서 본인은 다 쇼 쳐놓고 예. 국제금리 뜰 거니까 시장 안 좋을 거란 인터뷰하고 그래서 예. 실제로 많이 먹고 그런 예. 짓들을 해요 사실 예. 헤지펀드에서.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한 11월 15일 정도 그 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여러 기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의 그 포지션 자체가 묻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저희 대표님하고 이게 그 소식 때문에 네. 제가 언급을 한번 논의를 하다가 마이클 버리가 갖고 있었던 포지션이 네. 이 아웃더머니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만 계약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 몇 천만 원 정도, 몇 억 정도 되겠죠. 근데 예. 그게 그 포지션을 앳더머니로 등가격 옵션으로 치환을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고 그걸로 이제 굉장히 비중이 있게 언론에서 다뤘는데 실제로 포지션을 갖고 간 거 보니까 OTM 옵션 저 먼 가격, 굉장히 가격 싼 거. 그러니까 그거 정도 가지고 지금 막 언론에서 플레이했다. 그래서 되게 좀 알맹이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클 버리가 언제적 마이클 버리입니까? 그래요? 빅쇼 딱 한 번 하고는 매번 틀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긴 하죠. 2008년에 마이클 버리가 그거 했고 그 말씀은 저보고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언제적 이진우냐 이 얘기인데 아유, 2008년에 1600원 간다 한 번 했던 그걸로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 보고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마이클 버리하고 손잡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마이클 버리가 그때 제대로 본 건 맞죠. 모기지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때가 제가 JP모건 자산운용 딱 근무할 때거든요. 네. 2009년도인가 2008년 7년 그때 미국 본사에서 매니저가 와가지고 타운홀 미팅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야 미국 부동산 시장 뭔가 좀 심상치 않아. 2007년도로 기억납니다. 네. 2007년도 가을에 리만이 부도나고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006년도 겨울에 작년 겨울에 월가에서 아는 애들은 다 포지션 정리했어라고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뿐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소장님 집에 갈 때 가시더라도 호가는 보고 가세요. 호가는. 네. 지금 시각 8시 53분이 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3,949, 코스닥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87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8,100원, SK하이닉스는 2.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46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1월 24일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죠. 지금 인적 분할 상태로 거래 정지인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호가는 92만 원. 지난주 후반에 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하락 예상되고 HD 현대중공업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3만 4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원. HLB가 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5만 1,600원이고요. 리가캔바이오도 1% 상승 예상됩니다. 페트론 2% 약세 예상되고 ABL바이오 호가는 10만 500원.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모두 호가가 3%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지금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주들 오늘 주가 흐름 또 좀 관심이 가네요. 지금 금융주들 일단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요. 뭐 지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한 3,900 이번에 봤더니 뭐 한 3,900 하단 그리고 위로 한 4,000에서 4,050 요 사이에서 이번 주 잘하면 가두리 양식장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옵션 비싸졌거든요. 그동안에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던 장에서는 변동성이 없으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출렁거려야 변동성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하루에 2% 3% 지수 코스피 포인트로 100포인트, 2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니 콜도 풋도 엄청 비싸졌으니 여기에 또 이제 뭐 우르르 달려들면은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인데 순행일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한 월화수목 정도는 옵션 그 시간 가치 다 이렇게 죽이는 프리미엄 다 따먹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첫 제1감인데 그래?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또 확 땡기듯이 확 밀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오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야간 선물은 약보합이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올라주는 흐름 같고 그래서 이제 5일선하고 20일선 사이에 갇힌 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뭘 사야 되는지는 그러게요. 그러면 또 뭐니래? 아 그렇죠. 저희가 뭐 그렇죠. 여러 자, 아까 가지 좀 매크로적인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소장님 갈 때 가더라도 조금 그랬어요. 마상했어요. 네? 마상. 아니 갈 때 가더라도 가지 호가는- 마세요. 소장님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네. 많은데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가지 말란 얘기죠. 그 주연해요. 아니 근데 환율 괜찮을까요? 그게 말입니다. 제가 계속 환율 걱정 환율. 말씀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또 올라왔는데 근데 펀더멘털 그림을 보면 환율이 쉽게 또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글쎄, 뭐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네. 사실은 그동안 환율이 계속 제가 누차 환율 걱정이다 네. 그랬는데 주가는 잘 버텼었거든요. 네. 이번에 지난주 흔들리는 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시장 상관없이 이 환율만 놓고 보면 환율이 이렇게 쉽게 막 1,300원을 다시 보인다거나 이런 그림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네. 음. 어떻게 개장 전에 관세 얘기 좀 짧게 짚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대법원 이제 심리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사실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관세가 위법이다, 이건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판결이 나와도 얼마든지 품목 관세라든지 네네. 다른 법률 조항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뭐 그때 저저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제가 네. 제시해드린 뭐 301조, 122조, 네네. 232조 뭐 등등이 굉장히 많이 엄청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 일단 이제까지 천 몇백억 달러 관세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 권한이 아니야라는 게 문제의 쟁점입니다. 지금 예. 네. 관세가 네. 위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의회 그러니까 권한이다. 시청자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예. 관세에 대해서는 논점이 아니고 대통령이 때리지 마. 이거는 네네. 의회 권한이야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돌려줘야 될 것이고 단기적인 혼란은 좀 가중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돌려줘야 되고 뭐 막 원상에 복잡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이 아니야 위법이야 이래버리면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관세 근거 법들 이걸 더 세게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게 보니까 232조, 301조, 201조 122조 다 엄청 많아요. 301조? 그 슈퍼 301조. 슈퍼 301조라고 그거 예. 수시로 들었던 불공정 무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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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번에 합의했다고 해도 지금 철강관세 이런 것도 예, 50% 예. 유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주로 이게 품목관세 이런 것들에 때릴 수 있는 법들입니다. 방금 맞아요. 예. 앵커님 언급해 주신 법들이.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예. 우리 4월 그 판때기 관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고 중국과는 결국은 뭐 적당한 해결 내지는 1년 유예 기간 해갖고 지금 잠잠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위법이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차라리 그냥 합법이니까 적당히 가자 해서 여기서 조금 더 합의하고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네.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이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 미 연방 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A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도 경계성 매물들 지금 혼재된 양상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증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9% 올라갑니다. 3,991. 코스닥도 0.6% 상승합니다. 88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올라갑니다. 98,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 0.8%, 1%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58만 7천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26만 6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합니다. 7만 8,400원. 오늘 금융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KB금융 5% 강세로 13만 5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93만 2천 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1%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 하루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5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강보합권이고 레인보 로보틱스는 좀 떨어집니다. 40만 2천 원. HLB가 4.8% 올라갑니다. 49,850원. 니가킴바이오도 상승합니다. 14만 9,700원이고 펩토로는 3% 떨어지네요. 에이벨바이오가 0.5% 올라갑니다. 10만 1,9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소폭 하락으로 48만 8,500원 보합이네요. 삼천당제약이 3%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코스피가 4,00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금융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KB금융을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9% 넘게 올라갑니다. 10만 1,100원. KB금융도 6% 강세고 IM금융지주도 4.5% 올라가고요. 미래에셋증권도 3% 상승, 메리츠금융지주도 2.6% 올라가고요. 우리금융지주도 26,700원으로 3.8% 올라갑니다. 기업은행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증권이 지금 8% 강세고 구국증권도 6%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다 올라가요. 금융주, 증권주, 하나투자증권도 3% 상승 중이고 삼성증권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주, 증권주는 다 좋고요. 뭐 반도체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폭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DB하이텍도 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유주들도 흐름이 괜찮네요. GS, SO일도 각각 4%에서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하나손해보험이 4.5% 올라가고요. 삼성화재도 3.8% 상승, 흥국화재, 현대해상 그리고 다 3%, 2% 오름세고요. 지금 삼성생명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손해보험주 그리고 생명보험주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 금액으로 봤을 때는 LS일렉트릭,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현대차, 현대로템, APR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각각 182억 원, 524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716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534억 원 매수 우위, 기관 29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5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에서 조금 삽니다. 879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0전 상승은 1,45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금융주들이 좋네요. 금반지 아닙니까? 네? 금반지, 금 금반지? 아닙니까? 예. 아, 금반지. 예, 금반지. 예. 그리고 다 비슷한 양상입니다. 니케이도 뭐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다 재밌네요. 5일선하고 21선 사이의 공방. 뭐 아시아권 증시는 뭐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따지니까 어느 종목이 오르고 어느 종목이 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막 달리던 장이 한번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차트가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기술적 분석이 잘 통합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4,022포인트. 지금 그 근처 가니까 또 이제 차익 실현 나오지 않습니까? 일목균형표로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위에 이제 전환선 이미 물고 내려왔습니다만 전환선 4,047. 그러니 얼추 뭐 넉넉하게 보면 4,050까지는 한번 들이대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차원인데 또 뭐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요 안에서 이제 진짜 또 단타로 또 그리고 업종별로 막 돌아가는 거 잘 해야겠네요. 금반지가 많네. 또 지주사가 막 가네. 그죠? 증권주, 뭐 금융주, 지주사 네. 같이 움직였었죠, 네. 올해. 예. 니케이도 또 강하게 출발했다가 또 강하게 가니까 일단 던지는 모습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그 총리도 쇼우먼십이 강해요. 쇼고 뭐 자기 예. 총리 월급 절반 줄이고 새벽 3시에 출근하겠다는데 예. 나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요. 자기 혼자 3시에 출근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총리 혼자 출근하세요 하고 누가 전기라도 켜줘야 되고 주차장 문이라도 열어줘야 될 건데 아니 그럼 3시 출근해서 퇴근은 그러면 오후 한 뭐 점심 먹고 바로 퇴근시켜 주는가? 그 얼마 동안 하겠다고? 그런 쇼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뭔 총리가 그래 새벽 3시부터 할 일이 있습니까? 네. 올라오면 사인만 하면 되지. 뭐 활동비 급여 좀 깎는 거 그건 뭐 좋은. 그게 뭐 그렇다 예. 치면 뭐 돈이 없습니까? 뭐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예. 참. 아유. 그런 뉴스 보고 있으면은 아유 누나야 싶어요. 예. 그래요. 네. 쇼들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 네. 아니, 국내 증시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약간 섹터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분위기가 지금 바뀌잖아요. 금융주, 지주사 이게 올해 한참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이슈로 막 올라왔던 섹터 아닙니까? 네. 이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동안 소외됐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무래도 해서? 소외된 게 조금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겠죠. 주가 네. 올라가면 네. 거래량 늘어나고 그럼 수익 늘어나고 수수료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 왜 좀 보기 좋게 틀리면서 말씀드렸었어요. 네네. 네. 보기 좋게. 예. 한 2년 동안 계속 쉰 게 이제 좀 올라왔던 측면이라면 예.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 이익 발표 시즌이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거 몇 개 정도 보니까 뭐 조선업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는 네.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미국 같은 경우도 82년도에 미국판 퇴직연금 401k 시행한 다음에 한 10년 시행착오 겪다가 94년도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S&P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걸 보고 이제 기관화라고 합니다. 주식에. 오래된 용어인데 기관화.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네.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 얼마 전 이것도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내부 정해진 국내 주식 포지션을 좀 뭐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 뭐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어쨌건 뭐 정부 정책 시책에 맞춰서 하는 거든 뭐든 간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또 들어와 준다고 하면 매수 세력도 굉장히 매수 기반도 탄탄해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주식도. 예. 그래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그 국민연금 관련한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뭐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SAA, 뭐 TAA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증시가 막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처럼 막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한도 내에서 그럼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걸 발휘해서 어떤 시장을 좀 구원투수 보호하는 역할도 좀 구원투수 하고. 역할을 해준다 하는 차원이라면은 그럴듯한데 지금 뭐 정신없이 올라왔어요. 이 와중에 조금 조정받았다고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좀 찬반 뭐 여론이 있긴 하지만 찬반 여론도 있을 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도 좀 애기들 카드가 있는데 너무 막 벌써 이렇게 패를 노출하는 거 아니냐. 네. 나 동강 들고 있다라고 보여줘봐야 안 저도 나옵니다. 그런 느낌은 좀 받긴 받습니다. 예, 좀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뭐 해외 주식, 채권 이렇게 분야별로 딱 한도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 실링이니까 거기에 꼭 그렇게 막 얽매일 필요는 있나 예.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죠. 아니, 저 시장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있을 것 있는 같습니다. 거다. 네. 시점은 이제 미국 그 추수감사절 연휴. 지금 그 전 정도에 저는 합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또 틀려도 어쩔 수 없는데 네네네. 셧다운 합의는 27일 땡스기빙 즈음 또는 최소 그 이전에 네. 저는 뭔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뭐 적어도 FMC 추가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예. 저는 연말 랠리는 충분히 에너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왜 유동성 여쭤보냐면 이전에 막 시장이 너무 9월, 10월 달 좋았을 때 산타랠리 당겨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아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기대할 수 무엇보다 있다. 예. 기업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는 거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래프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뭐 ROE, 퍼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말았는데 그 빅테크 기업 수익성이라고 해서 8개 기업, 9개 기업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요. 네. 23년 이후에 주가 상승률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떴으니까. 그중에 팔란티어가 2023년 재작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2,700%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아시는 엔비디아가 1,200% 상승했습니다. 예. 등등등. 그리고 연초 이후에 지난 11월 7일까지 애플이 10%, 마이크로소프트가 18%, 많은 게 팔란티어 136%, 브로드컴이 50%, 알파벳, 구글이 47% 조용히 꾸준하게 상승했죠. 네. 최근에 조정 다 좋다 이거죠. 연초 이후에 적은 게 한 10% 이상, 많은 게 130% 또는 평균 이거 대충 평균 딱 보면 한 30-40% 상승한 거거든요. 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작년에 엔비디아를 놓고 설명을 드려도 작년 최근 한 2년 동안 지금 보시는 12배 상승했잖아요. 이 상승세는 꺾이겠죠. 어떻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고공행진을 하겠습니까? 근데 연초 이후에 지금 36% 상승했단 말이죠. 엔비디아 주가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아, 이런다가 또 엔비디아가 17일인가 그때 또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그럼 이제 실적 잘 나오면 또 또 한 번 슈팅할 거고 브로드컴도 그럼, 마찬가지일 예.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라고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보통은 그 해당 분기 고달 20 며칠 즈음에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번엔 좀 실적 발표해요. 실적 발표하면 또 한 번 슈팅할 거고 또 그 즈음에서 그 전이든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해결되고 이 센티멘트 쫙 녹으면서 유동성 본격적으로 또 지출을 하고 그러면 거시 매크로 환경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이쪽 저쪽에서 다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그 미국 포트폴리오에 팔란티아 테크 없죠? 아 있습니다. 저희. 아 있어요? 네. 없으면 무슨 개인-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아니 아까 이 정도 왔으면 됐죠라고 하시길래 아. 저거는 팔란티아 테크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아닙니다. 워딩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정도 말씀 됐다는 말씀 드린 이유는 최근에 조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죠. 아, 그 얘기예요. 네, 네. 아. 뭐안 던지실 거죠? 아, 저희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계속 가져간다.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그때 왜 소장님께서 지난주 제가 살짝 생각 없이 그냥 수익률 자랑 살짝 할 때 소장님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상승을 견인했던 우라늄 섹터가 네. 이번에 조정받으면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어. 그래서 참 확실히 그 선배님, 대선배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 저희 번 거, 수익률 좋은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네, 안 돼요. 애도 불구하고 어, 포지션 예. 바꿀 생각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밥 사는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면 질투하거나. 좋은 거 엔비디아 없습니다. 실적 발표 정확하게 안 해요. 우리 감독님이 말씀 주셨네요. 언제를? 우리 시간으로 20일. 네. 우리 시간으로 20일. 20일경에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21일, 20일 뭐 이랬는데 우리가 조금 틀린 얘기하면은 바로 바로 예. 바로 이렇게 저도 정확 17일인가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20일, 시청자분들도 시간으로 바로바로 20일. 잡아주시고 채팅창에서. 기업 실적이 네. 워낙 지금 그리고 중요해요. 지난 주말에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하나 딱 캐치했던 게 M7이나 빅테크 위주로만 기업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번 3, 4분기에는 빅테크 소수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양호한 그림이에요. 예. 아니,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비싼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저는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그 말씀하시면 우리 또 LIG 넥스원 갖고 계신 국내 투자자분들 속상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LIG 넥스원 실적 잘 나왔는데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하기야 뭐 실적 개선분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실적 얘기하면은 하도 이제 실적하고 거꾸로 가니까 뭐 어떨 때는 선반영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제 바닥 쳤다고 그랬다가 뭐 이러면서 막 주가를 흔들어대니 전 세계 1등주인 엔비디아도 지난 2년 내내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하면 고달 항상 3, 4%씩 빠졌습니다. 워낙 기대감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추세는 이 성장에 대한 추세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네. LIG든 뭐든 다 비슷한 패턴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실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고.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슬 이제 뭐 루돌프 이제 밥 미기고 이제 썰매 또 이렇게 갈고 닦고 기름치고 닦고 저고 광도 기름치고, 내고. 응, 광도 내고 이러면서 이제 산타 할배 또 출발하셔야지 이제 슬슬.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